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요새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오늘 특별 손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원입니다. 한 2주 전인가 출연했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들렸습니다. 충남의 아들, 충북의 사이.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소개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런데 나중에 뭐 출마라도 하시려고요? 아니 그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진 않고요. 일단 사실이 그러니까 네,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듯하면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네. 이렇게 노원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 사람들이 여기 충청도 출마하려고 하냐, 출마 준비하냐, 뭐 이런. 네.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아니 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열심히 정치 아카데미 참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뭐 능력이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여기 고정 자리 노리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여기 우리 두 명 그냥 맨날 날로 먹는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본인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굳이 제가 이제 자리는 뺏지는 않겠습니다. 네, 가끔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하나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또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은 FRB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 보복 조치 발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 이제 3월 22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을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소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3월 22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관세 부과, WTO 제소, 투자 제한의 3가지 조치를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제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이제 500억 달러, 약 5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24시간 이내 중국 상무부가 이제 또 성명을 발표했어요. 30억 달러 규모, 약 3조 2,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후속 보도들을 좀 보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지금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대두나 수수,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이제 서로 만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노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랄까 트럼프의 어떤 중간 선거를 위한 하나의 어떤 노림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뉴스들이 되게 급격하게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압박한 다음에 이게 막 힘으로 다 해버릴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자 뒤에서 이제 협상하고 그러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외교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양은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죠. 모양은.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철강 그것 때문에 확 그 뭔가 피해를 줄 것처럼 몰아붙였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동차 뭐 관련한 부분들도 좀 양보를 얻어내고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100% 좋고 100% 나쁘고 하는 건 없고 네. 어떤 일이든 간에 좋고 나쁨이 섞여 있죠. 네. 또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아, 네. 어떤 겁니까? 그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경질이 되고 이제 그 후임으로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보복 이제 관세 무역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한바탕 또 이렇게 그 소동이 일어난 데가 있죠. 일본이요.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주가 급락. 저 주가 급락했죠. 네. 주가가 굉장히 주가가 지금 한 1000포인트 이상 지금 빠진 거죠. 미국이 이제 3대 지수가 다 이제 폭락을 하고 근데 오늘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코스피는 한 이제 좀 약간 살짝 떨어지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보복 조치의 향후를 읽는데 좀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을 포함해도 좋고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해서 이런 무역 보복 조치 또는 한국에 대해서 뭐 세탁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보복 조치, 네. 뭐 나프타,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 좀 그런 이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일본도 조만간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뭐 대상이 이미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빠지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그런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중국 무역 보복 조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에 대해서 저런 조치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사실 이 미국발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떤 중국이 그동안 너무 자기 욕심만 챙겨왔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류가 오히려 또 최근에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한국이 중국한테 야, 너 너무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말빨이 먹히겠냐 이거예요. 전혀 안 먹히겠죠. 네. 그럼 사지 마 이러겠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미국만이 중국한테 저렇게 강한 압박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게 무슨 보호주의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 예전에 다 보호주의해서 전쟁 났잖아. 근데 보호주의 하면 안 돼. 네. 자유무역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심으로는 웃고 있을 것 같은. 예. 반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이 자유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도 막 요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오바고. 어쨌든 중국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시진핑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말하면 야, 니네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이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하는 후발국인데 니네들이 할 때에는 또 우리보다도 더한 그런 걸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니 못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예외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눈 감아져 왔던 면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는 이제 그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맞먹을 정도가 됐어. 하고 이제 같이 친구 먹자고 미국한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아쉬운 소리도 하고 손을 벌렸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입장이 반대로 됐어.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너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다라는 거죠. 태도가 돌변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른바 이제 그 뭐라 할까 반발이랄까 반감이라 할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그 과거 이제 미소 냉전 시대에 이은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미 이제 시진핑이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쨌든 양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커졌다 이거 네.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면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이제 미국을 앞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이른바 이제 중국의 힘,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예.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선도하는 주도하는 이른바 중화주의를 네. 이제 네, 과거 역사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중국의 시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1세기에도 이제 그러한 한 시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알기 쉽게 말하면 그게 중국몽이죠. 그렇죠. 두 개의 100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지 않게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무시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군사 외교적이나 안보적으로는 중국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중국을 경계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진핑을 비롯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고 그 안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너무 성급한 권력욕이나 어떤 걸 이렇게 드러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너무 지금 타이밍이 한 10년 뒤에나 10년 뒤면은 시진핑 주석은 그쵸 끝이지. 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욕심을 안 부리고 지금 뭐 개헌도 안 하고 뭐 그냥 지금 연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한 번 더 해먹고 물러나는 그런 건데 워낙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야욕이랄까 이렇게 욕심이 이제 커서 이걸 이제 그걸 주체를 못하고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또 절묘하게 트럼프하고 맞아 떨어졌다 이거 타이밍상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거 쟤 봐라 쟤 봐라 너 한번 까불어?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좀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압박을 취하는 걸 내심으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환영하냐 하면 트럼프가 단순히 경제 불균형,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에 대해서. 네. 안보하고 엮여서. 네, 안보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안보로. 그러니까 안보로 접근하는데 안보의 최대 위험 요인이 중국한테 너무나 관대하게 경제적인 힘을 키우도록 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다. 네, 봐줬다라는 거예요. 역대 정권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못 알아보고 너무 중국에 대해서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사통이 당하고. 근데 나는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저번 해도 이렇게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서로 고위층 교류. 그러니까 미 의회가 작년에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죠. 대만하고 간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였죠? 그 기항. 그 대만 항구에 미 해군이. 하고 대만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번 게.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지금 안보 면에서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자 자꾸 G2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패러다임은 G20이라는 틀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요. 네. G2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G20으로 하는 걸로. 그다음에 G20이라는 경제적인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게 확대돼 가지고 G20 정상회담으로 확대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교 안보 문제도 같이 이제 세계 주요 이슈들 그중에 특히 외교 안보 문제도 같이 이제 이슈로 논의를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엔이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유엔 그렇죠. 안보리가 네. 있어가지고 네.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G7이라는 게 이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경제력이 커지고 한국이라도 이런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하니까 G7 가지고는 이제 비중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G20 안에는 중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G20의 틀에서 이렇게 그 세계의 이제 문제를 이렇게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틀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후에 이제 그걸 정착을 이렇게 시켜오고 있는데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 13년부터 집권하면서 이제 느닷없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G2를 이야기를 해. 신형 대국 관계를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시진핑 주석이 세계 질서를 너무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무시를 하는 그런 행태를 사실 해왔다라는 이제 생각들이나 인식들이 있어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체제하고 이른바 그 시진핑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중국하고 간에 지금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이건 서방 국가가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 자신이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으면서 결과적으로 대립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안보 면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일극의 패권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형님 동생 하자. 뭐 나하고 같이 이제 어깨동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쭉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이제 미국 국내 사정도 있고 뭐 복합적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무역 보복 조치가 물론 이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중국이 가장 이제 미국의 최대 무역 그렇죠. 불균형 국가니까 압도적으로 무역 불균형 국가니까 불균형을 시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그보다는 안보 문제 안보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가장 안보를 중국이 이렇게 미국 안보라든지 이른바 서방 진영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너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은 나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내지는 게 아니라 내심 어쨌든 속으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아닐까요? 판단 미스라고 보여져요. 오버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로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현될 되기까지는 뭐 20년, 30년, 40년 걸치 장담을 못 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걸려 있고 막 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1대1로 사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고 조금 더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대해서 투명하고 열린 경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거꾸로 지금 이제 이게 시진핑식 사회주의라는 이른바
그 공산당 사상이나 개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에도 통제를 하고 대외적인 경제 관계도 규제를 가하니까 네. 이게 무슨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글로벌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지가 뭐 지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와서 중국 시장에 와서 물건 팔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 너 와서 팔려면 일단 와서 너 수입은 우린 더 이상 안 받아들여. 수입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허용 안 해. 수입 안 하면 대신에 그럼 어떻게 와서 투자를 해. 와서 기업을 세운다고. 네가 단독으로 기업 세우는 거 우리 용납 못 해. 우리 국유 기업이나 우리 중국 기업하고 합작을 해야 돼. 합작한 후에는 너 기술 이전을 해야 돼. 기술 이전하면 합작 취소야. 이런 식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야반도주 하던 사장님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투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첨단제 산업이나 기술 같은 경우 중국 애플이 됐든 구글이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기술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이라든지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야, 너 디스플레이 기술 내놔. 그러니까 LG가 중국에다가 디스플레이 공장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꽤나 오래 시간을 많이 끌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한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중국 시장을 있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게.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일단 이제 교육 면에서도 중국하고 절대적으로 불균형에 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북핵 사태 났을 때 작년부터 이제 1대1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렸었죠. 인도하고 호주하고 네. 미국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선으로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네. 이른바 그 열린 태평양 전략인가 뭔가를 그 추진하는 거 아베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 트럼프 정부가 그걸 이제 받았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용인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안보면에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제 그 안보적인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까불게 됐어라고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쭉 보니까 저게 지금 경제력이 커져가지고 그 힘을 백 믿고 지금 까불고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너무 좀 이렇게 그 내부 문제 권력 싸움의 어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뭐 벌어진 어떤 것일 수도 있죠. 일테면 내부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 대외적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사를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 대립각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면 뭐 우리 상투적으로 옛날 군사정 박정희 때나 이런 때나 하면 툭 하면은 북계나 북한이 뭐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돌렸잖아요. 간첩 사건이. 예, 아베 같은 경우도 지금 툭 하면은 내부적으로 몰리니까 항상 툭 하면은 북핵으로 위협받는다라고 이렇게 관심사를 돌린 것처럼 시진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교 안보나 면에서 긴장을 이렇게 조성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부메랑을 맞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 간의 평화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니까 그 유탄을 일본이 맞았다. 그러니까 그 유탄을 왜 일본이 맞아요? 네, 그거를 계속 이제 이용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중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근데 중국 그 경제 제재 이야기 하시면서 안보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정부 내각의 안보 관련돼서 인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이제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복잡해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무너지고 이렇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표시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하원과 하원을 갖다가 민주당이 다 수당을 과반 이상을 다 점해버리면 거의 트럼프가 꼼짝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특검도 계속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트럼프를 조사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올해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만약에 특검이 트럼프를 소환하는 순간 올해 안에 뭔가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 올해 안에 트럼프를 탄핵을 못하면은 이제 임기를 채우는 거고 올해 안에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카터 대통령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던데 네. 트럼프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그 뒤에서 이게 있나 보다. 근데 네.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지금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내심으로는 지금 반기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되게 반감을 가졌다가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주요국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거 좀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제 트럼프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그 돌발 변수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하는 것 뿐이죠. 무슨 이렇게 그건 대응을 하는 것인 경우에 따라서 그걸 이제 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단절과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고립을 고립화를 이렇게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뭐 그런 정도죠. 다만 이제 이 트럼프 정부하고 중국 간의 대립이 있어서의 문제는 둘러싼 이 구도가 어떤 식으로 구도가 이루어지냐면 문제 이제 그 안보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경제 문제가 가장 지금 이제 중국이 까불게 된 이제 주 핵심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진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그 기술 개발, 기술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지적재산권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지적재산권 문제로 무역 불균형 그 자체 단순한 무역 불균형만을 다루는 문으로서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가한 게 아니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1,000억 달러,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이제 1차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거예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제 걸 이렇게 우선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이제 개선을 하고 강요를 하면 안 된다. 합작 투자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하면 3단계였거든요. 중국에 실제로 이번에 그 발표한 그 백악관이나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입을 규제한다. 먼저 중국이 네. 기술을 빼앗는 방식이 네. 조사 그 무역 대표가 조사를 한 그 내용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입을 규제한다. 수출을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계속 이게 커지니까 현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수입은 이제 관세를 확 때려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1단계는 수입을 못하게 한다. 2단계는 이제 현지 투자를 하는데 합작을 하게 한다. 네. 그것도 이제 49.9%, 50.1%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허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기술 이전을 강요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에는 더 나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제 핵심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간에 협상을 하면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돼요.
그러면 협상이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중국이 풀어주고 네.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힘들겠죠. 근데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다들 거기 따라가지 않을까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그 미국에 묻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전부 앉아 있으면 네.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이 이제 첫째는 일단은 이제 그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나 물론 이제 득을 보는 이 기업들이 있고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득을 보는 기업들은 또 찬성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 내 국내의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도 이번에 어쨌든 간에 한번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못했을 거라는 그렇죠. 네. 트럼프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를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네.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또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가가 계속 더 떨어져 버리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강화하기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그게 더 크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이제 초기 단계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손득 계산들이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계속 후속 보도 같은 걸 보면 이제 시장은 좀 안정화 단계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하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제 서방 진영,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서방 진영들이 내심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한 거면 왜냐하면 흔들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이른바 아까 말한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스타일로 확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설령 다음에 이른바 자유무역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틀을 안 바꿀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또 바꾸고. 예, 왜냐하면 중국을 개방시키는 거고 좀 더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한테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적격이 트럼프 같은 사람. 중요한 역할을 트럼프가 하다니. 그래서 이제 문우신 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면 도리어 미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 노림수는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는 그거라고. 현재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항할 수 없죠. 그렇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 거고 둘 다 서로 이제 완전히 등을 지고 이렇게 철조망 쳐가면서 이제 교류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하늘이 서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하는데 이제 서로 물밑 협상을 하겠죠. 근데 물밑 협상을 하는데 이제 그 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이제 더욱더 중국이 어떤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술을 막 빼간다라는 거예요.
서방의 기술들, 특히 미국 기술을 막 빼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킹까지 해가면서 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걸 그다음에 직접 투자와 관련해 중국 현지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서방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이제 그 개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금융시장 개방. 네. 이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다음번 글로벌 경제쇼나 경제 시평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서. 그럼 1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7회 1부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에 대해서 배경이나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